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새롭게 확 달라진 종목 겨루기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제대로 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각기 다른 시각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속보 관련한 시장에 대한 영향 짚어봅니다. 지금 공매도에 있어서 언제 재개를 하느냐 말이 많았는데 일단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좀 연장을 하겠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연장을 할 것이다라는 건 거의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참 이슈가 많은 하루잖아요. 오늘 이 뉴스에 따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권희 대표님.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무 영향이 없죠. 예. 오늘 다 다른 이슈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 예, 일단 뭐 공매도 연장되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그 거래소의 차원에서 공매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4월 얘기하는 것도 내년 3월 돼서도 좀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뭐 공매도 관련돼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이후에 내년 3월 이후입니다.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공매도 연장에 대한 뉴스가 오늘 또 전해졌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빅 이벤트 이후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무난한 만기를 또 보내고 있는데 과연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으로 배틀에 나서 주실지 우리 종목으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의 종목 만나봅니다. 네, 자 오늘 이권희 대표는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비오를 들고 오셨고요. 코스피 200 편입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또 정태근 이사 오늘의 배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를 들어보고 잠시 후에 서로의 종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까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종목에 지금 이런 매력이 있다. 투자 포인트를 어필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태근 이사의 에너토크도 그렇고 어제 VM도 그렇고 계속해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서 심상치가 않거든요. 오늘의 종목 배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권희 대표의 비율. 지금 배틀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들어볼까요?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이 또 난리인데 그 와중에 이제 미용 의료기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클래시스죠. 클래시스가 또 이제 수출입 동향 그 수치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들이 보면은 비올과 원텍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그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승소하면서 합의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합의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이유가 근데 재밌는 거는 비올이 직접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비올이 이제 미국에다가 판권을 준 회사가 팔아보니까 옆에서 똑같은 걸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하나씩 지금 승소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이 소송 합의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럼 소송만 가지고 되냐? 이게 한번 소송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RF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미용 의료기 업체들은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비올에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추후에는 이 기술을 뭐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안내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수치는 계속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뭐 해외 진출도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 비올의 투자 포인트는 뭐 다른 미용 의료기기랑 별반 다른 건 없죠. 뭐 스칼렛이라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장비가 있고 또 소모품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비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클래시스보다도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52.48%였는데 올해는 53.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분기에도 58%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거뒀고요. 순이익률도 한 57%여서 지금 이 클래시와 비슷하게 클래시보다 오히려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올해 이제 실적 대비해서 PER 계산해 보면 1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클래시스가 30배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비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정고점 뚫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올의 포인트는 확실히 지금 소송 합의금의 수치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 대비 영업이익률도 좋고, 하지만 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실적과 함께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워낙 좋은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비올 원래 좀 끼있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 비올을 말씀하실 때 정태근 이사 옆에서 굉장히 필기 열심히 하셨거든요. 배틀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또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으니까 네. 배틀에 대한 핵심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핵심 포인트는 일단 밸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매력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최근에 어쨌든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머리를 드는 이유가 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두산이 차세대 에너지, 뭐 기계, 첨단 IT 쪽으로 이제 성장을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또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주 환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밸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환원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씩 그 밸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지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밸류 이슈의 어떤 정점이 7월 달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7월 달 같은 경우는 항상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 안에 아시겠지만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을 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 9월 달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 이전에 일단은 그런 이슈가 있다는 점에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런 밸류에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안에 밸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분명히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쪽으로 참여를 유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밸류 관련된 종목들 다음 순환매를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했고, 그 중에서 최근에 머리를 좀 살짝 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일단 간단합니다.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 고개를 든 지금 자리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천문사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시고, 김지민님께서는 비올 나오자마자 비올 좋다라고 가까이 이제 또 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힘을 밀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댓글 또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 진실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갖고 오시기는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리스크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보실 시선 좀 있으실까요? 뭐 좋은 기업이고 지금 뭐 차트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지금 시가총액들이 물론 이제 기대감과 이제 선반영을 하는 게 주식의 매력이다라고 하지만 5조 6천억 정도 하는 회사가 지금 아직도 적자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 적자일 거고. 역시 실적. 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기사들 보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바이오와 로봇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는 떨어져 봐야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뭐 이미 시장금리 이미 빠져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은 일단 의미가 사실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쪽들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소비재 쪽들이 강한 이유가 결국에는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제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쭉 알아보면 결국엔 두산 로보틱스는 한 하반기, 한 3분기나 4분기에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 올해는 그래도 흑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키가 1등 업체가 있죠. 협동 로봇의 1등 업체가 일본의 화낙인데, 화낙 아직도 실적 거지 같습니다. 네. 예. 거기가 먼저 네. 돌아야 되고. 잠시만요. 예. 질문 너무 길어요. 네, 실적이 안 좋다에 너무 대해서. 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실적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적이 네. 그냥 안 좋다는 거죠. 그냥 뭐 너무 꿈만 있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그냥 모멘텀으로 그래요.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건희 대표님하고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은 안 바뀌었네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건 좀 그때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지 않지 않느냐. 원래 스타일 이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고 지적을 있는데 해주셨어요. 실적 얘기하셨거든요. 실적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기업은 성적을 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자면은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특히나 이제 근데 이건 임상 관련된 바이오랑은 기업들 좀 같은 다른- 다시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임상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게 다 적자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기대감에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이 없어서 못 간다?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갈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좀 이따 저도 실적으로 좀 디스를 할 건데 갑자기 제가 실적을 안 좋게 나온 거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이제 저도 약간 네.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맞지만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봐주셨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살짝 못 미치는 것은 맞지만 기대감과 함께 실적보다 더 나은 밸류업의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왜 바이오와 로봇을 비교했을 때 이건희 대표님 옆에서 잠깐 발끈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발끈하신 거예요? 이건희 이건 대표님. 이제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인 거고 아, 일단 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랑 뭐 그런 얘기가 언쟁이 좀 있었는데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은 근데, 뭐. 네. 거기는 이제 26년도에 이미 이제 들어올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로봇주들은 여전히 제가 투자 관점은 뭐냐면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주가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이 없죠. 막연하게 지금 뭐 사람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로봇을 많이 쓸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지금 협동 로봇이 얼마나 많이 쓰일 수 있는지 물론 쓰이겠지만 이게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지금 최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희 대표는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실적에 맞춰주는 종목들이 잘 가는 분위기에서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지만 꼭 실적만으로 가지 않고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 내에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켜보자라고 이제 반박을 해주셨다면 자, 정태기 이사님께 공격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올에 대해서 네. 비올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비오를 디스하는 전문가가 있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또 이건희 대표님 방어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잘하시는데 그 두산 로보틱스 실적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실적 하나 꽂아볼게요. 네. 비올이 실적이 안 나온다고 보실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간 기준을 한번 볼게요. 2021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138% 영업이 성장했거든요. 57억에서 129억 됐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129억에서 223억으로 넘어가면 72.8% 성장. 그리고 올해 53% 성장, 내년에 39% 성장. 사상 최대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좋아지는 폭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죠. 네. 그 직장인분들의 꿈은 어쩌면 월급이잖아요. 근데 월급이 뭐 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게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앞전과는 좀 비교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짝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2023년도 같은 랠리가 나올 수 있던 부분들은 뭐 좋은 부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138%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72%에서 53%로 줄어들게 되고 30%로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성장폭이 조금 이렇게 네. 폭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과연 지금처럼 또 갈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그렇죠.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이던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거를 가이던스를 뭐 회사 측에서 굉장히 과하게 얘기했느냐 뭐 아니면 보수적으로 얘기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으로의 또 추가 진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사모펀드들이나 이쪽에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실적이라든지 이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밸류체인 자체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싸지? 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 사모펀드들이 인수해가지고 아예 상폐를 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는 굳이 상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뭐 클래시스는 이미 이제 뭐 인수가 베인캐피탈에 인수가 됐고 제이스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업펀드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킨다고 불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되면 또 이제 뭐가 26년부터죠. 내후년 되면 판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미용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으면 그냥 그 회원국 내에서는 다 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각각 받느냐고 힘든데 그걸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노리고 외국 캐피탈 애들이 이제 그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자꾸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한행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올의 질문할 수 있어요? 성장성. 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짧게 우리 한 마디씩 내 종목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반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어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네. 정태희 이사님께는 하시고 싶은 말씀에 대한 발언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문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네. 말씀하신 대로 어필할게요. 네. 좋아진 회사보다 좋아질 회사를 보자. 아우, 좋아진 회사보다 좋아질 회사. 네, 이렇게 그러면서 최근에 말씀드릴게요. 고개를 네. 드는 두산 로보틱스 짚어주셨고 비올에 대한 매력 어필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이권 대표님? 또 좋아질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빠르지 않겠나? 예,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질 거 기다리는 것보다 좋아질 기업이 더 좋아지는 그 그림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비율 각각 맞서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좋고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서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크로스 체크한다라는 관점으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만큼 투자 판단하실 때는 본인의 또 투자 판단에 신중하게 또 기하시기를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배틀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비올 살펴봤고요. 한 달간의 수익률로 또 결과는 또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네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를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 대원전선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전선과 전력설비주들의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져 왔죠. 국회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특별법, 이른바 전력망 특별법 발의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투자 심리를 자극했지만 대한전선의 기술 유출 수사 관련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 전선주들은 상승분을 조금 더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한전선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 석유 가스전 테마로 분류되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후 내림세를 보여온 동양철관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전날 장마감 이후 국내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로 신주 1,624만 4,856주가 오늘 17일에 상당된다고 밝히면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퀄컴 등 대형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 강세로 마감하고 국내 반도체주들도 나란히 상승폭을 겨내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 YC와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가하면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부각돼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라이콤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7% 가까이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KIB 플러그 에너지까지 오늘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근 K푸드 인기로 음식료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최상위 S&D가 올라와 있습니다. 식품 소재 전문 업체로 대표적으로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액상과 분말 스프의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푸드 열풍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동종업계 내 저평가 상태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자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샘표식품도 1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푸드의 K뷰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확장에 따른 실적 증가세로 증권가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지면서 마녀공장과 토니모리 등 오늘 화장품주들도 강세를 보이며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K뷰티 열풍에 따른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담 글로벌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고 덕산테코피아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스마트시티 법인 설립과 관련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급등을 보이다 전날 잠시 주춤했던 카티스도 오늘 또다시 급등을 이어가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와우넷 신학수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숨가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시죠. 자, 오후장 힘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왜 갑자기 올라오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장중 6%까지 조금 더 고점을 키웠던 LNF, 현재는 살짝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급격하게 올라오는 힘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편입 기대 플러스 테슬라가 지금 시간외에서 큰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 의견이 많다는 주총 결과에 또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 LNF도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인지 변영인 대표님, 이 오후장 치고 올라왔던 LNF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테슬라발 주주총회 결과가 굉장히 좀 이 일론 머스크한테 좀 유리하게 결정됐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잠정적으로 좀 전해지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여기도 해서 코스피 200에 관련된 편입 기대감들이 수급 단기적 어떤 수급 유입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2차 전지 섹터의 수급들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련된 고율의 관세 부과, 상계 관세 부과를 7월부터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수급이 어떤 반영된 효과를 좀 작용을 했었고, 이번 주에도 사실 뭐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LNF가 1분기 실적 기조 적자를 좀 지속했고요. 여기서 2분기에 관련된 영업 적자 기조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만 5월에 이 미국 전기차 판매량들의 어떤 증가 요인, 아직 뭐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력 모델의 20% 정도에 대한 어떤 감소, 판매량의 어떤 감소가 좀 예상되고 네. 있지만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저는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LNF가 이 높은 의존도를 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량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오늘 테슬라발 이슈가 수급의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LNF가 지금 코스피 200 편입 이제 유력하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LNF, 한미반도체, 코스모 신소재, 두산 로보틱스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막상 편입되고 나면 이벤트 이후에는 좀 매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나요? 저는 이게 다른 섹터라면은 그런 우려감들을 좀 우리가 걱정을 좀 할 수는 있겠는데, 올랐으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 좀 LNF의 경우에도 뭐 지난 7월 26일 고가가 지금 31만 8천 원, 올해 저가가 지난해 11월 1일 저가가 이제 12만 7,900원인데, 그나마 2차 전지 양극 소재사에 비해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주가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들이 3분기 내지 4분기까지 좀 더 네. 지속되는 어떤 우려감들은 저는 상당히 좀 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 추세 관점에서는 저가 매력도 기대감, 그리고 네. 2025년도에 대한 합작 공장이 본격적인 좀 가동을 좀 앞둔다면 6개월 선행 지표 관점에서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크게 좀 더 개선된다는 기대감 안에서 네.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되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LNF에 대한 변영인 대표의 의견은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디를 눌러주셨나요? 예,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6월 19일 예정되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4 유럽 행사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들, 전반적인 어떤 신기술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 전체적인 섹터에 영향이 충분히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힘을 기대해 보겠다. 매수 버튼, 네, LNF에 대해서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지금 또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종목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지, 두 분 방송사고 아니고요.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종목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만큼 지금 시황센터 연결해서 권미정 캐스터로 톡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 어디에서 나는 건가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사이렌 울렸는지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20%의 급등 흐름을 대거 반납하고 현재 3% 상승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전에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현재 13%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카티스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공급 기업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체결했는데
이때 스마트 시티를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카티스가 주목, 그날 상한가를 달성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20%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푸드웰도 상방 VI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냉동 만두와 시럽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올해 1분기 냉동 만두 가동률이 140%를 달성하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각받았는데요. 하지만 시총도 600억 가량으로 낮은 점과 또 현재는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도 상방 VI에 걸렸는데요. 지금 한번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화장품주로 들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주 시세가 강합니다. 오늘도 CNC 인터내셔널, 뷰티스킨, 마녀공장, 또 에이블 CNC에서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서 그런 걸까요? 마녀공장이 오늘 가장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28%를 달성했는데요. 현재도 23%대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급등하는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있습니다. 12시 30분경에 상방 VI가 걸리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쏠렸는데요. 시총이 980억 가량이라 적은 만큼 변동성에 유의가 필요하지만 거래량 상위 종목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전 상방 VI 발동돼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콤인데요. 어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승인된다는 보도에 라이콤과 라닉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자율주행 테마가 급등세를 보였었죠. 라이콤 어제 상한가 달성 후에 오전장에는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점심시간쯤에 테슬라의 급등 소식에 라이콤도 12시 후반경 다시 한번 급등세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8%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42%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VI가 발동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저 테마 안에서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좋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VI 발동된 사이렌 울린 종목 내에서 인급종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FOMC 회의 이후에도 그 전부터 강했던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 순환 확산 상승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톤을 강한 탄력을 이어받은 곳은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어서 마녀공장이 탄력을 받는 것인지 농담이고요. 네, 자 우리 신학수 파트너가 과연 마녀공장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디를 눌러주셨을까요? 저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VI 걸리고 움직인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금방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고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주가는 현재의 가격보다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녀공장 천연 기능성 상품, 화장품을 지금 만드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스킨케어 화장품 이쪽인데요. 비건 화장품은 또 품질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그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수급적 부분도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그 이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올리브영하고 협업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가다 화장품을 몇 개 구입하는데요. 그게 마녀공장 거였더라고요. 저 사실 몰랐어요. 네. 딱 잡고 보니까 그 마녀공장이었다. 아는 브랜드 보면 반갑죠. 상장사고. 네네. 그러니까 딱 그래서 이 마녀공장이 그동안 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중소형 그 화장품 업체들의 약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아니면 코스메티카 코리아 이런 쪽의 이 화장품 주식들이 전통적인 분야의 이 화장품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가볍고 그리고 공략에 대한 네. 여건에서 북미 시장을 많이 공략을 했고 일본 시장, 북미 시장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녀공장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네. 매수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급등하는 날보다는 확실히 좀 기회를 줬을 때는 매수 버튼 유효하다. 그러면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갔을 때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이 종목 내려면 내가 정말 사야지 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얘기가 나온다면은
아이패밀리 SC나 CNC 인터내셔널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것 네.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맞아요. 움직이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전략으로 네.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중소형 화장품주의 시세를 또 선두적으로 이끌었던 두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까지 관심 유효하다. 조정 시 매수 버튼 또 눌러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세 번째 임급종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누가 올려주나요?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탄력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만 어제 장 마감쯤부터 시동을 걸었던 삼성전자 힘 좋았고 갑자기 올라왔던 삼성전자에 왜 이러지? 어제 많이들 또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자 오늘은 매크로 주요 이벤트 무난하게 보내면서 2.6% 상승 또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 힘에 이어서 오늘 강한 외국인의 매수 변영인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사유, 퀄테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완화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완화되는 어떤 기조 안에서 수급이 좀 확대됐고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사실 좀 주목됐던 포인트가 1.6 나노 공정을 과연 TSMC처럼 좀 앞당겨서 양산 계획을 좀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턴키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2나노 공정들이 TSMC에 비해서 좀 더 빠르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 점유율 전체만 60%대를 TSMC가 좀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좀 앞세워서 점진적인 어떤 파운드리 점유율을 앞으로 좀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기대감을 수반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기조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지금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 기준에서 한 6.6% 정도 상향됐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실적 발표 시점에는 한 10% 정도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의 콜테스트 승인은 가시화가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보면 SK 하이닉스와 키 맞추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오늘의 상승 3분기에는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좋아지고 있죠.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두적인 흐름을 가져갔다면 이제 키 맞추기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매수에 대한 버튼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볼까요? 오늘 전력 관련주들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8%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대원전선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전력마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또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대한전선은 오늘 그 기술 유출 혐의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여기는 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선별적인 전략이 유효한가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유효할 것 같아요. 매도 버튼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대원전선을 놓고 본다면 대원전선은 정말 많이 올라온 거고요. 잘 추적해서 매매하신 분, 큰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전되는 부분이에요. 반등에 대한 여건에서 매도에 현금화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 전선주들은 그간에 있었던 재료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반영된 부분에서 분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죠. 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으로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에서 전력주들은 일단은 비중 조절,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임급종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지금 변영인 대표는 BH를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는 LG 이노텍 각각 애플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BH보다는 LG 이노텍 힘이 더 좋았군요. 승리 도장은 LG 이노텍이 가져갑니다. 최근에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주셨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또 임급종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의 미래 임급종 후보 또 바로 찾아보도록 하죠.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영인 대표의 오늘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어떤 종목인가요? 전 대주전자 재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늘 5%대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좀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있지만 추세선에서는 아직 지지를 좀 해주고 있다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뭐 실리콘 응목재 관련된 모멘텀들이 보각됐고 전체 적용 차종이 이 포르쉐 타이칸, 그다음에 아우디의 이트론에 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연내는 한 9정 정도의 적용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도 EV3 모델에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탑재 소식을 좀 전해왔지만, 여기서 대주 전자재료가 독점적인 어떤 공급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매출 포션의 한 19%를 차지하고 있는 음극재 사업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라 좀 볼 수 있습니다. 연산 지금 캐파가 3,000톤에서 4분기 기점에서 7,000톤 캐파로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안정적인 전자재료 부분의 사업 부분, 그리고 여기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차익 실현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 이에 맞서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또 신학수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60초 들어갑니다. 네, 저는 미스터 블루 가져왔습니다. 네. 네, 최근에 웹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한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업 가치가 5조 원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웹소설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 이런 쪽이 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는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웹툰은 이제 온라인 만화 제작을 하는데요. 이 미스터 블루의 이 웹툰, 웹소설 이 부분도 있지만 게임 사업도 합니다. 최근에 이 게임 사업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있어서 기업의 실적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에오스 블랙을 다시, 에오스 레드 이후에 에오스 블랙 이 게임을 출시하는데요. 바로 사전 계약자가 2만 명이 네.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바쁘네요. 가격입니다. 가격인데요. 가격이 2,700원에서 3,700원 사이에 5개월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네, 있다. 5개월인데. 나는 미스터 블루,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임급종에서 두 종목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죠. 변혁인 대표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